눈 내리던 밤, 배화학당의 마지막 등잔불 아래에서 1890년 겨울이었습니다. 서울의 골목은 해가 지면 금방 어두워졌습니다. 눈이 녹다 얼어붙은 흙길 위로 집신 끄는 소리가 오래 남던 계절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찬바람이 담장 밑으로 길게 스며들고 있었고 멀리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실 하나, 낡은 나무문 틈으로 등잔불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조세핀 캠벨은 창가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쥔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에는 하얗게 김이 서려 있었고 등잔불은 자꾸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문 밖을 지나갈 때마다 바닥이 아주 작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가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책 위에는 조선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글자들이었습니다. 붓으로 따라 쓴 자국들이 조금 번져 있었습니다. 손끝에는 먹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교실에는 학생이 7명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숨소리조차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밖에서는 아직도 여자가 글을 배우는 일을 이상하게 보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누군가는 돌을 던졌고 누군가는 문 앞에서 욕을 했습니다. 낮에는 담장 너머로 침이 날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아이들은 조용히 골목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 때도 아주 천천히, 혹시라도 들킬까봐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면 모두 동시에 숨을 멈추곤 했습니다. 조세핀 캠벨은 그 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두려워하며 들어오는 발소리, 젖은 치맛자락 끄는 소리, 숨을 참는 기척, 그 작은 떨림들. 그녀는 아이들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기다렸습니다. 운전심지를 조금 올리고 찬물을 다시 데우고 젖은 신발 옆에 천조각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춥지요. 그 말 하나였습니다. 교실 안에는 젖은 흙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눈 녹은 냄새, 젖은 솜저고리 냄새, 오래된 나무 냄새, 그리고 잉크 냄새. 아이들은 손을 품 안에 넣고 있었습니다. 손등이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조세핀 캠벨은 그 손들을 자꾸 바라보았습니다. 말라버린 손, 갈라진 손, 바느질하다 찔린 자국, 찬물에 오래 담가두었던 손. 그 어린 손들이 밤마다 글자를 따라 적고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시절 여자아이들은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밤마다 왔습니다. 눈 오는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어떤 아이는 맞고 왔고 어떤 아이는 울다 왔습니다. 그래도 왔습니다. 문을 아주 조용히 열고 조세핀 캠벨은 자주 기침을 했습니다. 긴 기침이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릴 만큼 깊은 기침. 아이들은 그때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괜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종이 끝이 조금 닳아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넘겼던 페이지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이들이 따라 읽을 수 있도록 말이 서툴렀기 때문입니다. 바람 하나를 꺼내기 위해 몇 번씩 멈추곤 했습니다. 그러면 교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문이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멀리 지나가는 수레바퀴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녀는 읽었습니다. 끝까지. 그날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아이들 중 하나가 창밖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세핀 캠벨도 따라 창밖을 보았습니다. 골목 끝이 희미했습니다. 등불 몇 개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조용했을까요? 아마 모두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교실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것을. 누군가는 학교를 없애야 한다고 했고 누군가는 여자에게 공부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밤, 그 작은 교실 안에서는 누군가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연필 끝이 떨렸습니다. 종이 위에서 자꾸 멈췄습니다. 아이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자기 이름을 적었습니다. 한 글자, 그리고 또 한 글자. 다 적고 나서는 한참 동안 종이만 바라보았습니다. 조세핀 캠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종이를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서
검은 글자가 아주 작게 빛났습니다. 그 밤의 침묵은 이상할 만큼 길었습니다. 아무도 쉽게 다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문짝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조세핀 캠벨은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명씩. 아주 천천히. 누군가는 졸고 있었고 누군가는 계속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얼굴들을 오래 기억했다고 합니다. 아마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눈 내리던 밤마다 찾아오던 아이들, 문소리에 놀라던 아이들, 하지만 끝내 책을 놓지 않던 아이들. 배화학당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작은 교실 하나, 차가운 바닥, 흔들리는 등잔, 젖은 신발, 그리고 조용히 글자를 따라 읽던 목소리들. 그것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은 석탄이 떨어졌습니다. 교실 안 공기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입김을 내쉬며 책을 읽었습니다. 종이 위로 하얀 숨이 번졌습니다. 조세핀 캠벨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이 무릎 위에 덮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다시 칠판 앞에 섰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녀는 자주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밑은 늘 어두웠고 손등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래도 밤이 되면 다시 등잔을 켰습니다. 심지를 다듬고 책을 펴고 아이들을 기다렸습니다. 아주 오래.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추면 교실 안 공기가 잠시 굳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까봐, 누군가 소리를 지를까봐 그 정적 속에서 심장불만 작게 흔들렸습니다. 조세핀 캠벨은 그럴 때마다 조용히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괜찮다는 말 대신 천천히 책장을 넘겼습니다. 사각.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이들도 다시 책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따라 읽었습니다. 서툰 발음, 끊기는 숨,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계속 끝까지.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이면 눈발은 조금 약해졌습니다. 아이들은 한 명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젖은 신발을 다시 신고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아무도 쉽게 나가지 못했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으니까요. 조세핀 캠벨은 문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골목 끝까지 사라질 때까지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찬바람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등잔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아이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그녀는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빈 교실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등잔 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마 많이 지쳤을 겁니다. 아마 두려운 날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음 날 밤에도 그녀는 다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등잔불 아래 젖은 골목 끝에서 걸어오는 아이들을 기다리면서 개화학당은 그렇게 아주 작은 불빛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꺼지지 않던 불빛. 누군가는 대단한 일을 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겨울밤의 교실 안에서는 아무도 위대함 같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장을 넘기는 소리, 기침 소리, 젖은 신발 냄새, 그리고 작은 목소리들만 있었습니다. 조세핀 캠벨은 마지막까지 조용했습니다. 아주 조용히.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고, 누군가의 손을 덮어주고, 누군가의 떨리는 목소리를 기다려주었습니다. 그것이었습니다. 그 겨울밤에 남아있던 것은, 끝내 사라지지 않았던 것은 흔들리는 등잔불 아래 천천히 자기 이름을 적어 내려가던 작은 손 하나였습니다. 아주 오래. 그리고 지금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